안녕하세요. 유지현입니다. 류플릭스라고 해서 요새 제가 넷플릭스도 자주 보는데요. 그냥 류플릭스라고 하는 이름을 줘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독오독이라고 하는 특수교육 용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몇 년 됐습니다. 다 팔리고 지금은 절판하고 없어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특수교육 용어 사전이 있고 한데요. 저는 제가 거기에서도 제가 상당 부분 공헌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오독오독이라고 하는 이 용어 사전이 제 혼자 한 것으로서는 훨씬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요. 수험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좀 시간이 남아서 이 오독오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인강을 어,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독오독 특수교육의 용어사전 저자 류지연 직강 류플렉스라고 해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강화와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화도가 아니고 강화와 벌. 특수교육하는 사람들 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는 잘 듣지 않았지만은 이 강화와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요 강화, 그 다음에 벌.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 강화와 벌 두 가지가 상반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A와 B가 서로 반대 입장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를 잘 이해하면 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벌을 이해하면 강화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강화를 잘 쓸 것인가 아니면 벌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선생님의 인기, 그 다음에 교육의 효과, 그 다음에 개인의 인성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벌은 무조건 나쁘냐, 강화는 무조건 좋으냐, 뭐 이것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기서 칭찬은 강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벌은 무조건 다 나쁜가? 그럼 벌이 없어야죠. 우리가 그 다윈의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벌이 나쁘다면 소멸해서 벌이라는 방법은 없어졌을 건데 아마 그렇지 않고 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벌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강화의 정의, 벌의 정의, 강화의 유형, 벌의 유형, 측정 방법, 벌과 강화의 차이. 여기서 벌은 톡 쏘는 그 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벌, 강화와 벌의 차이, 퍼니시먼트 의미합니다. 강화라고 하는 거요. 강화. 여기 보면 강화 영어로 reinforcemen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인이 뭡니까? 레인. 이 레인은 영어로 reinforcement. 이 말 곱비예요, 곱비. 여기 말 코에다가 이게 뚜레를 소나 말에다가 여기 콧뚜레라고 하죠. 여기 재갈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면 이랴 하면 말이 신나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뭔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더 빠르게 하도록 뭘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force 힘있게 잡아당기는 거, 고삐를 힘있게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달려나가도록 하는 거, 뭔가를 빠르게 하는 것 또는 모르는 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없었던 것을 생기도록 하거나 이미 있는 행동을 더 자주, 더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을 강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강화의 정의,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략. 그럼 아까 강화와 벌의 관계는 반대라 그랬어요. 그럼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략은 벌입니다. 벌을 왜 줍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럼 그런 행동이라는 건 주로 뭡니까?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벌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증가시키는 것, 그건 뭡니까? 강화니까 벌입니까? 헷갈려요? 증가시키면 무조건 강화예요. 폭력 행위를 증가시키는 거, 원래는
폭력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폭력행위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증가한 것은 강화됐다, 강화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화의 다양한 유형을 보면 자, 강화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적이라는, 여기 정적이라는 용어는 파지티브하다, 이건 플러스다는 의미고요. 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다라고 하는데 이걸 부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소극적 강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원하는 거, 선호하는 거, 선물 이런 거, 칭찬 이런 거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을 주면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더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적 강화입니다. 원하는 자극을 원하는 거, 원하는 상이 됐던 원하는 자극이 됐던 원하는 것을 아무튼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적 강화입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의 발생이 더 증가하기를 기대하는 것들이죠. 그 원하는 자극을 제공해 주는 거 정적 강화라고 해요. 부적 강화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겠죠. 그걸 부적 강화라 그래요. 여기는 자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원하는 걸 줘요. 그 정적 강화. 이거는 부적 강화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요. 결과는 벗어났으니까 좋았죠. 벗어났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그걸 부적 강화랍니다. 여기는 원하는 것을 줘. 그러니까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행동을 해. 이것도 뭡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 자체가 강화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원하는 것을 자극을 얻어서 더 많이 한다,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굿은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적 강화에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있어요. 강화를 다르게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 강화, 억지로 주는 강화죠. 자연적 강화,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 자체에 그 자체에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위적 강화다. 누군가의 칭찬에 의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면 누군가의 칭찬은 인위적인 강화예요. 그런데 자연적 강화, 자기가 스스로 공부했더니 나 열심히 공부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스러운 강화, 이런 것들은 자연적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거, 행동 자체가 뭔가 보람을 주고 그래서 그 보람 때문에 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자연적 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몰입의 즐거움. 뭘 몰입하면 정말 기뻐요. 기쁨은 또 그 몰입하고 싶어지죠. 이런 것들은 자연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이 자연적 강화,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독립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은 강화, 어떤 강화를 필요로 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 일정한 부분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뭡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강화를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이러면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는 사람을 군자다 이렇게 해요. 이 군자는 뭡니까? 자연적 강화를 하늘이 주는, 또는 하늘은 또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갖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강화일까요?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정적 강화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주면 좋아요. 너 이거 하면 돈 줄게 이러면 그럼 그걸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돈은 정적 강화죠. 돈은 정적 강화. 그런데 또 돈이라는 것은 자연적 강화일까 인위적 강화일까? 돈은 원래 돈은 뭡니까? 자연적 강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위적 강화 또는 사회적 강화라고도 합니다. 왜? 어렸을 때는 돈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뭡니까? 살아가면서 돈 맛을 아는 거죠. 살아가면서 돈 맛을 알죠. 어린아이들은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처음에는 돈이 뭔지 의미도 몰라요. 근데 돈을 아는 건 뭡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인위적 강화 또는 사회적 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수업을 끝낸다. 일찍 수업을 끝낸다. 일찍 수업하는 전제가 뭡니까? 일찍 수업을 끝내는 전제가 이게 수업이라는 것이 싫다라는 전제에 있어야 돼요. 원하지 않는 상황. 나 수업하는 거 싫어. 너무 오래 하는 거. 그걸 끝내줘. 그럼 뭡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야. 일찍 수업을 끝내줬다. 야, 니네가 요거까지 마무리를 잘하면 일찍 수업 끝내줄게. 이건 뭡니까? 이거는 너네 수업하기 싫었잖아. 수업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강화,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켜.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 둘 다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적 강화는 원하는 자극을 제공해준다. 주로 칭찬, 돈, 좋아하는 물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요. 원하지 않는 상황. 공부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은 거에서 너 그럼 밖에 나가서 놀아. 이런 것들도 부적 강화입니다. 강화는 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2번만 했는데 4번, 5번 한다. 이건 강화의 효과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열심히 강도를 가졌다. 사랑이 뜨거워졌다. 이런 것들도 강화가 되겠죠. 관심이 커졌다. 이런 것들도 관심의 시간이 길어졌다. 연애를 하는데 만나고 싶은 빈도가 많아졌어요. 그 여인을 생각하는 게 높아졌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강화가 된 것들이죠. 강도, 뭔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해주고 싶어요. 이거 다 빈도, 강도, 지속시간 이런 거 사랑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은 강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육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이 강화와 관련이 있다. 사랑을 해봐야 강화도 알 수 있고 교육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벌입니다. 벌이라는 것은 아까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벌과 강화는 반대였죠. 그런 중재 전략이다.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도 2가지가 있어요. 아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었던 것처럼 정적 벌, 부적 벌입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정적 강화에서는 원하는 것을 줬는데 여기서는 원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혐오라고 했습니다. 혐오 자극을 줘서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나쁜 짓 못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박탈, 뺏어요.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준 거니까 플러스, 뺏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은 부적벌이라고 해요. 신체적 체벌을 줘. 매를 때렸어. 때리는 거. 이런 건 뭡니까? 신체적 체벌. 정적 벌을 준 거예요. 신체적 체벌을 줬더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서 더 어떤 것을 행동을 안 해요. 거짓말을 했더니 때렸어요. 체벌을 했어요. 아파요. 그래서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서 더 거짓말 안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건 벌을 준 거죠. 부적벌. 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애가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어. 너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너 근데 지금 게임하고 있어. 너 게임하지 마. 이러면 게임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 그건 뭡니까? 뭘 준 건 아니에요. 준 건 아니야. 매를 때리진 않았지만 게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부적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벌, 강화를 알면 우리가 벌하고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벌,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은 강화, 원하는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정적 강화,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정적 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
원하는 것을 뺏는 것은 부적 벌. 신체적 체벌은 정적 벌이고요. 애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너 그러면 왜 하지 못해? 밥 먹지 마. 밥 못 먹어. 뭐 이러는 거죠. 다 부적 벌입니다. 이건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The Exodus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화면이죠. 여기 보면은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바다 갈라진 거 보면 홍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도망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갈 데가 없었는데 지금 홍해 바닷가가 갈라지면서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자기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곳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그럼 뭘까요? 강화와 벌 가운데서 무엇일까? 원하지 않는 이집트 삶에서 탈출하도록 해준다.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 말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럼 너네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러면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출애굽한 사건, 성경에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은 강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적 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화와 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강화를 잘 쓰는 사람, 벌을 잘 쓰는 사람. 결국 무엇을 성장시키는 겁니까? 감소시키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안 쓸 수는 없지만 벌을 쓰려면 정말 강화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벌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을 사용하려면 훨씬 더 뭡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벌을 그냥 더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 볼수록 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것들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잘못해도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벌은 잘못 주면 엄청난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벌은 가급적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강화 역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만 부작용이 벌만큼은 아니니까 가급적 벌과 강화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사용하도록 고민해 볼까? 일단은 강화에 대한 거. 강화도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 강화, 자연적 강화가 있어요. 가급적 인위적 강화에서 자연적 강화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사람. 이건 자율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자율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자연적인 강화,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나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게 좋은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벌, 부적 벌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